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똑소리 나는 설명,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말이죠.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말이죠. 많이 문의를 해오거든요.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는 것도 좀 그렇다. 또 네. 과연 병원에 입원을 해도 안전한가? 또 보험회사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거 그냥 확 합의를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좋은지, 또 자꾸만 보험회사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심하니 합의를 하자고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 라고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네. 이 문제 제가 확실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말이죠. 보험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현재 위기 상황을 악용을 해서 너무 쉽게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저는 현혹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세컨다리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죠. 보험회사가 말이죠. 조기 합의를 유도하면 코로나 이후로 뒤로 미루세요. 여러 번 강조한 얘기입니다. 많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말이죠. 사망사고와 골절 환자를 제외하면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에 약 90% 정도가 진단 2주, 3주 정도의 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019년도 통계를 봐도 그렇죠. 부상자 34만 명 중에서 약 30만 명 정도가 3주 이하의 환자인 것이죠. 네네. 그러면 말이죠. 보험회사는 이런 환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말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지 마시고 합의를 하시지요. 하면서 조기 합의를 유도한다는 말을 피해자분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뿐 나중에 말이죠. 나타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보험회사의 실적만을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네. 여기에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를 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책임이 말이죠. 피해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합의는 차분히, 치료는 충분히입니다. 제 영상 38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현 상황에 내놓고 웃지는 않겠지만 보험회사는 많은 이득을 취할 겁니다. 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죠. 즉 입원해야만 할 것도 통원치료를 한다든가, 또 통원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도 덜컥 합의를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조금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놓고 좋아하진 않겠지요. 보험회사가 말이죠. 네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요즘 병원 치료에 대한 선택지가 많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보험사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죠. 입원 환자의 축소로 병원 치료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합의를 하게 되면 말이죠. 합의금도 적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웃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싫지는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나의 교통사고 후유증은 어떻게 하지요? 이제 이 타이틀인데요. 교통사고 후유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말이죠. 너무 쉽게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에 원인 모를 후유증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아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전에 합의를 하셨지 않았나요? 자, 그렇다면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아오시지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서류를 써주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받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도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아무리 그 합의를 유도해도 코로나19가 지나가면 그때 보자 하고 뒤로 미루어 놓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결론입니다. 내 소중한 치료를 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정당한 합의금을 받을 권리, 이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이제는 결론적인 마무리인데요. 피해자는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좀 소극적으로 통원 치료를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정상 치료하면 됩니다. 그때쯤 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 합의를 시도하면 됩니다. 합의는 말이죠. 네. 내가 치료받을 권리를 소실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정당하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급하게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많이 주는 척 이렇게 제시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은 고도의 훈련된 협상가입니다. 그냥 이유 없는 합의금 절대 주지 않습니다. 줄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현재의 상황이 어지럽고 엄중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권리나 내가 정당하게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시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상황이 어지럽고 엄중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권리나 내가 정당하게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엄중하면 누군가 피해를 보겠지만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스크 공장 사장님이 이렇게 크게 보인 적은 처음입니다. 누군가는 마스크가 필요하고 말이죠. 비싸게 구입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이 사태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험회사에게 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험회사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러한 컨텐츠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김 PD님 좀 어땠는지요? 네, 뭐 요번 사태 때문에 제 주변에 이렇게 사고가 난 사람도 있는데 네. 그 합의하는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명하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쁘진 않았죠? 네네. 네. 오늘도 이옥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